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바로 진실을 찾기 위해 걸어가는 질문의 길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어떻게 진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 그래서 우리는 더욱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겠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저는 북팟지기 김영석입니다. 북팟, 우리의 삶을 담은 책화분 북팟.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어떤 얘기가 숨어 있을까. 모두 함께 북팟. 오늘 순서는 사람책 당신을 읽어주세요 코너입니다. 오늘 펼쳐볼 사람책은 기자의 세계를 면밀히 들려주실 지역연합신문의 윤은자 기자님이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이라고 해서 저는 보통 이게 이미지를 떠올리면 좀 뭔가 날카롭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뭔가 포스가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전혀 안 그런가요? 엄청 순둥순둥하시고 이렇게 앳돼 보이셔가지고 이래가지고 취재원 쪼면서 이렇게 정보를 할 수 있을까? 너무 순해 보이시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여기서만 또 이러고 나가면 또 그렇습니다. 이게 건달 포스가 나는 중간중간 예. 건달 포스라기보다는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상대를 가리지 않고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어서요. 맞아요. 그럴 때는 또 종종 오늘은 왜 이렇게 까칠해? 지금 이제 MC님 얘기해 주신 예. 것처럼 그렇게 안 보였는데 오늘은 까칠하네요. 이런 얘기 가끔 들어요. 가끔. 네. 네. 왜냐하면 또 개인으로 가서 질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날카로운 것들 우리가 가려워하는 거 이런 거를 또 해주시는 게 기자님 역할이잖아요. 또 불편해하는 질문 또 네네. 해야 되니까. 예. 네네. 그럼 이제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지역연합신문의 윤은자 기자라고 하고요. 저희 신문은 이제 도봉하고 노원에 관련돼서 두 개 구의 지역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또 이제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행사들도 직접 현장을 가서 취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 또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쓰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노원 도봉구만 해도 이게 사실 다른 행정구역상으로 치면 시에 버금가는 인구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커버할 것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종종 네네.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취재를 갔을 때 예. 기자분들 보고 많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아시다시피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음. 아시다시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를 때 많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워낙에 광범위하고 구석구석 들여다봐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서 또 그럴 때마다 또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하고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럼요. 이 두 구의 인구만 해도 7, 80만. 그러니까 거의 광역시 기준이 100만인데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구석구석 취재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기자를 하려면 넘치는 체력과 열정이 기본으로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되게 중요하네요. 네네. 이게 네네네. 체력 안 되면은 이렇게 퍼질 것 같아요. 그냥 예. 일단 일이 있으면 달려가기 때문에 네. 체력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열정은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네네. 그러니까 열정이랑 조금 이제 비슷한 단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호기심이 되게 많아야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지역을 지나다니다 보면 저게 왜 저기 있지? 이럴 때도 있고요.
혹은 이제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공공기관 이렇게 보면 개방 화장실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전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길을 다니다 보면 갑자기 이제 급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네네. 괜히 쓸데없이 김밥총 들어가서 김밥 한 줄 시켜놓고 맞아요. 기웃거리게 되고 막 이렇게 맞아요. 되는데 네. 이제 지역에서 그런 작은 부분들에 대한 네네. 되게 세심한 행정 서비스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네네. 지나가면서 보고 이건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용을 듣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열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호기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제 흘려서 이게 지나갈 것도 그거에 대해서 원인과 그 배경이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호기심 그것도 네네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기자님께 모시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기자가 되기 전에는 몰랐던 세상을 만나봤을 것 같다. 기자라는 직업 진짜 매력적이겠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매력적인 거는 맞아요. 되게 네네.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역, 아까 뭐 취재를 다니고 곳곳을 다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일은 다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을 취재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네. 제가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닌 세상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오프닝 멘트 하신 것 중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제대로 기사를 쓰고 있었나? 제대로 그거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었나? 이제 아까 그 오프닝 멘트 질문 보면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디를 갔을 때 성당을 갔는데 네. 너무나 멋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중세시대 성당 보면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멋있다고 생각하고 가지만 이런 성당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예가 움직였을까를 한 번 더 맞아요. 생각하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역의 행사나 어떤 역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딱 네. 보고 이렇게 중요한 행사 아니면 이런 건물, 시설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을까 네. 쳐다보고 들여다보게 되고 네. 또 그 사람들의 고민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또 기자로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 고민하게 되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매번 찾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네. 과정들이 좀 네. 있습니다. 그런 호기심 때문에 기자라는 직업을 택했나 보다라는 추측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나는 이것 때문에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야. 네네. 라는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 질문이 굉장히 네네.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이죠. 네네. 저도 이제 인터뷰를 가면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네네. 회사원이 회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 있을까? 그럼 딱히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무슨 얼마나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자라는 세계에 들어가서 뭔가 정말 정론직필을 해가지고 네. 진실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 물론 있죠. 물론 있지만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사실 시작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멋있어 보였어요. 그럼요. 네, 멋있어 보였고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궁금해했고 호기심이 있었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고 그런 과정에서 각자 자기 이제 달란트라는 게 있잖아요. 재능이 있는데 제가 재능이 너무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책 읽는 거. 그다음에 이제 책을 읽다 보니 나도 한번 끄적여 볼까? 이제 그런 과정들 거치면서 그러면 이제 기자 아카데미 같은 데 가서 기웃거리면서 그러면 내가 글을 제대로 써볼 수 있을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자가 됐었고요. 그렇게 네. 해서 이제 결혼 전에 기자 생활 하다가 경단녀 생활 하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네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네네네. 다시 이제 또 잡을 찾으신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경단녀 분들에게 굉장히 네네. 희망을 주는 멘트인 것 같아요. 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 굉장히 높아서 저 높은 곳에 있는 거를 한 손에 쥘 수는 없을지 몰라도 네. 한 단계 아래 혹은 두 단계, 세 단계 아래가 될 수 네네.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계속 네. 기웃거리고 관심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좀 그 근처에라도 가서 닿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간에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또 뭐를 했었냐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책 읽고 글 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글 공부를 하러 또 다녔어요.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러 다녔었고 이제 글 쓰는 것들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이제 기자 생활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이제 문을 두드렸고요. 네네. 네. 그렇게 아니,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난주 저희 방송의 주제가 이제 경단녀의 고민 사연이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봐도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저희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또 여성분들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쉬었지만 또 네네. 이렇게 문을 두드려서 또 이렇게 지역신문, 연합신문의 기자로서 활동하시는 분이 네. 이렇게 있다. 할 살아있는 수 케이스를 있습니다. 저희가 할수 지금 있습니다. 모시고 있으니까 네네네네. 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제가 그때 그 글 공부하는 과정 중에 네. 이제 도봉 여성센터에서 네네. 독서 논술 지도사 과정도 공부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센터장님이 자랑스럽다고 좋아하셨어요.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실 네. 만합니다. 네. 그래서 또 그 다음 질문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기자로서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려다가 제가 질문을 갑자기 바꿨어요. 네. 뭐가 묻고 싶냐면 네. 이게 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또 직접 마주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런 근데 얘기죠. 또 우리가 기사를 봐도 그렇지만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도 있고 기자를 함으로써 이런 거는 물론 매력적이지만 이런 거는 참 더불어서 나는 참 힘들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라는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질문이 되게 어려운데요. 네네. 이제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런 경우 있는데 네네. 그런 경우는 케이스를 착 펼쳐 보기가 되게 어려운 그렇죠. 경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펼쳐 보일 수 있는 것들 중에 있다면 어떤 우리 지금 마을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마을 만들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주민들이 함께 같이 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그 부분에 일정 정도 관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지원이 끊기거나 혹은 하시던 분들이 동력이 좀 떨어지거나 해서 네. 이게 앞으로 계속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네네. 이분들이 방향을 바꾸시죠. 뭐 예를 들면 조그마한 찻집을 했는데 거기에 뭐를 더 판다든가 아니면 했는데 이거를 지금 예산받은 게 있는데 중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이제 판단하시는 게 구현님들이신데 네. 종종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저는 그렇게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마을에서 마을 일을 하시는 분들을 6개월 정도 제가 꾸준히 취재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것 물론이고 제대로 된 보수 받지 않는 거 물론이고 이제 정말 마을을 위한 애정을 가지고 정말 반은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가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어떤 문제점 때문에 또 지적을 받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쪽 입장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 되고 근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맞닥뜨려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렇겠죠. 네. 그럴 때 네. 근데 또 그런 얽힌 실타래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주고 또 오해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게 또 요 기사의 힘이고 노력을 하죠. 예, 그래서 기자님의 이제 어떤 그럴 때 네. 일단 그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을 말렸죠. 왜냐하면 이런 어떤 마을에서 어떤 행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든 정책 중에 일부인데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정책의 잘잘못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네. 정책을 만든 당신들이 이거를 다시 대화하고 토론해서 이거의 방향을 바꾸는 게 맞는 거지. 그 부분에 맞게 어쨌든 지역에서 최선을 다했던 주민들한테 그 비판의 화살이 가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해서 일단 이쪽을 좀 말렸던 경험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한 번은 잘 말려줬어요. 네. 그분들은 모르시지만. 네, 예, 네. 예, 예. 또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인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편으로 또 보람도 예, 있고요. 해결을 네, 네. 해주는 거고 또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또 좀 시끄럽기도 하고 쿵쾅거리면서 또 더 좋은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 기자 또 기사 네네. 우리가 언론이라고 말하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좀 밝은 질문을 해볼게요. 네네. 기자 생활 중에 있어서 그래도 나에게 정말 가장 보람되고 기뻤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제 이거는 그때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어서.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억에 되게 많이 남는데, 아파트에서 이제 그 동대표가 종종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셨던 분이, 이제 행방불명이 된 상태였고, 네네. 그러니까 자기의 종족을 감춘 상태여서 그 아파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통장이 이제 가신 분 동대표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풀어달라고 세무서에 아무리 이제 이의를 제기했어도 네네. 본인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참다가 관련된 분들이 거기에 이제 그 세무서장님을 면담하겠다고 네네. 찾아갔는데 이제 급하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어서 지금 여기 와 있으니 우리 면담하는 거를 와서 취재해 주시면 안 되겠냐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달려갔더니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정식으로 취재 뭐 공문을 발송하시고 요청을 해주시고 뭐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막 이래가지고요. 절차는 밟을 거고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절차는 회사에서 밟고 있으면 되니까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런 딱히 좋은 일이라고 하시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네네. 그런 본인들이 이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부담을 네네. 느끼셨는지 세무서장님이 면담을 허락하시고 네. 그 안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셔가지고 네. 이제 문제 그 회의 끝나고 나오셔갖고 주민분들이 제 손 꼭 붙잡고 네. 우리 동네 가서 밥 먹자고. 네. 예, 예. 아니 그렇게 그분 해주신 일이 동네 있었어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한시가 급한 일이잖아요. 예, 아파트 예. 자체가 안 네네.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네네. 그분을 찾아가지고 그 인감 도장이나 뭐 이런 권리를 양도를 받지 않는다면은 동의 살림이 안 되는 거니까. 예, 예, 또 그런 상황이 세무소는 또 있었어요. 세무소대로 또 관공서니까 원칙이 있을 테니까 네네. 이 문제의 충돌을 아주 중간에서 잘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하려고 진짜 노력했었죠. 예, 보람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네, 되게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걸 바란 건 아니었지만 네, 제가 이제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인터뷰 기사가 지면에 나오고 이제 그것만으로 네. 되게 본인이 보람을 느껴 하셨던 분들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제 그럴 네. 때는 정말 그런 분들 만나면 이게 요즘에 유행한 이제 소확행이라고 되게 그렇죠. 소소하고 예, 예. 뭐 큰 이슈를 가지고 뭐 대단한 제가 기사를 쓴 거 아닌데도 너무나 기뻐하셨고 좋아해 주셔서 네. 그 이후에 지역에서 만나거나 이러면 굉장히 만나면 되게 반갑고 즐거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한테는 예, 예, 또 예. 대확행이죠, 그게. 그리고 예. 그렇게 만나서 이제 그런 분들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막 인사하고 그럴 때 네네. 또 되게 기분 좋고 행복하죠. 네. 그리고 지금 활동하시는 영역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원하고 도봉인데 네네. 지역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염원하는 어떤 지역 행사도 있을 테고 또 관심 갖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그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행사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이게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주민들이 저는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히려 이 문제. 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정말 관심이 있는 주민들 몇몇 외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들 요즘 살기 바쁘고. 네.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소소한 변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가지고 가고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누지 않으면 네. 그 몫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누군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발바닥 공원을 딱 보면 정자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와서 장기도 드시고 음료수도 드시고 쉬시죠. 근데 거기가 예전에는 그냥 벤치였을 뿐이에요. 근데 어른들이 모여서 그 자리를 함께하는 공간이 되니까 바둑판, 장기판도 들어오고요. 그 주변에 앉을 수 있게 깨끗한 벤치도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니까 어느 분이 누군가가 와서 쉬시는 분들이 딱 이렇게 드실 수 있게 차 이런 준비도 딱 해놓고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에 의해서 굉장히 하나하나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정치라는 게 생활에서 정말 가까이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을 때는 편안해, 그리고 없을 때는 이게 뭐야? 라고만 하실 게 아니고 없으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왜냐면 직장 다니시고 힘드니까 그냥 우리 마을 활동하시는 다른 분들처럼 시간을 내고 그렇게 하시는 못하더라도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좀 그렇게 네. 해주시면. 하다못해 인터넷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네, 의견을 자기 의견 표출하는 것도 이게 도움이 네네.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일단은 좀 역으로 그렇게 네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노원 도봉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일들을 몇 개씩 남겨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창동역이 도봉구가 발전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인데, 네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레나 공연장이 네. 생길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거 생긴다 말만 하고 생각보다 그 진행 과정이 쉽지 않아서 예. 이제 몇 년 정도가 계속 미뤄졌지만 드디어 생겨요. 아, 드디어 저- 생기기 예, 예. 때문에 도봉구 창동 일대가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거고요. 네. 그다음에 노원은 딱 넘어가 보면 거기 창동 차량기지랑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이 또 다 이전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일대가 우리 이제 노원 도봉뿐만이 아니라 강북, 성북을 포함해서 동북 사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논의체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창동 3개가 신경제 중심지로 네. 노원과 도봉의 발전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갖고 올 네. 이런 사업들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레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안 그러니까 돼요. 자기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아직 체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너무 예. 꿈 같은 일이기도 네, 해요. 네. 저 이제 그 진행 과정을 늘 취재하고 예, 이야기 예. 듣고 하면서도 정말 이래? 그다음에 SM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SM이라는 데가 사옥을 옮긴다는데 정말이야? 아니 그 저기 엑소 있고 야 이제 실제로 그렇다는데 뭐 네네. 이게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요. 네네.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동네에서 보는 거야? 뭐 저도 이야. 이제 뭐 네. 그렇게 깜짝 놀라서 얘기를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고 예예. 이제 그 기자가 아니고 이제 동네 아줌마가 돼갖고 팬심이 돼가지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속 언제 진행되는지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네. 혹은 또 늦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왜 그러냐고 한번 질문해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착착착착 진행될 수 있게 좀 도봉 구민이 노원 구민이 힘이 돼주시기도 하고 또 네. 견인 역할을 해주시기도 하고 네. 그래야 될 것 그래야 될것 같아서 같습니다. 되게 주변에 작은 일도 굉장히 많지만 도봉과 노원의 경제를 바꿀 수 있는 이런 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속도가 느린 거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사 가지 마시고 네. 집값이 오를 겁니다. 네. 아니 저는 제가 지금 현재 도봉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심각하게 도봉으로 이사를 할까 이사하셔야 고민하고 됩니다. 있습니다. 이사해야 된다니까요. 네. 아레나 공연장 네. 거기 이제 첫 삽 뜨기 전에 네. 이사 오시는 게 좋아요. 아, 예. 저는 뭐 그런 뭐 개발도 좋고 다 좋지만 도봉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분위기 아, 괜찮은 편안하고 매력 푸근하고, 있죠. 푸근하고 그리고 자연인적이고 이런 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
평화문화진지가 예, 예. 작년 10월에 개관식을 네네. 했는데 처음에 딱 봤는데 막 10월 31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을씨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찾아와주는 공간이 될까?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올 봄에 갔더니 다락원 체육공원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인근 일대의 주민들의 피크닉 장소가 돼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정말 하나하나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도봉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뭔가가 만들어졌다, 뭐가 생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한번 달려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방학전에 보면 이제 문화거리 만들어서 네. 이제 한 열 몇 개가 지금 딱 있는데 거기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예쁘장하고 작은 가게가 몇 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전칠기로 만든 정말 어마어마한 예술작품 같은 게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네. 유리공예를 직접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캘리그라피 그림 글씨죠. 글씨 네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거기 잠깐 도는데 정말 오래 걸리지 않지만 그거 하는 동안에 그냥 거기 앞에서 또 기분 좋아지는 경험을 또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석구석 이렇게 우리 지금 역사문화체험마을 뭐 이렇게 쭉 간송부터 해가지고 요 라인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으니까 저는 이제 구민들이 그렇게 우리 지역에 뭐가 생겼다 그러면은 있나 보다 이러고서 이제 본인은 이제 대학로 가고 홍대 가고 강남 가고 하시지 말고 네. 네. 뭐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가봐 주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도봉 둘리 말고도 볼 게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너무 많고 여기 기념관도 있고 그리고 도봉에만 해도요 도서관이 7개나 있어요. 네. 굉장히 이게 문화적인 구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네.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슨 어마하게 빵빵하게 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걸어가면서 찌끔찌끔 네 이게 이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매력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강남처럼 건물 막 20층, 30층 이게 맨날 거기가 거긴데 우리는 이렇게 조금 걸어보면은 문화재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관이 김수영 문학관이 있고 네. 뭐 이렇게 뮤지엄이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걸을 만한 재미를 주는 걷고 싶은 도시 맞아요. 예. 조금 더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그게 완성이 빨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구민들도 네. 또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애정을 보태주셔야 더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그랬으면 않을까. 좋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네. 들어요. 또 왜냐하면 현장에서 만나지는 분들 이외에는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도봉구 이런 게 있대. 이런 게 있다더라. 나는 몰랐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이제 기대되고 있기도 하지만 네. 실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되게 가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재미를 선사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그 도서관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우리 도서관 하나 사는 거죠. 도서관 얘기하셨지만 이제 가까운 곳에 책을 빌릴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지는 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요. 구리 네, 이제 네. 큼직큼직한 거 그것만이 아니고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이 이제 오픈해가지고 크고 작은 마을 문고를 이제 도서관으로 변경시킨 작은 도서관들까지 합치면 도봉구가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책으로 충분히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안에 푹 파묻힐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또 만들어져 있어서 책으로 문화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 그렇죠. 그러니까 21세기형 도봉구 문화. 자랑하러 나온 거예요. 아니 저도 여기 구민은 아니지만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늘 네네네. 느끼는 건데 정말 매력적이고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도서관 하면은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연령대가 또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잖아요. 맞아요. 예. 거기서 이제 책도 읽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뭐 우연찮게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학부모들이 들을 수도 있겠죠. 네네네. 이게 또 기자를 꿈꾸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아이들에게 뭐
글을 어떻게 쓰면 좀 더 논리 정연하게 쓸 수 있는다든 등 네네. 또 선생님 그러니까 패널 분께서 주실 수 있는 팁이라든지 네네네. 조언이 있다면요. 이게 이제 글을 써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비문학인데 네네. 문학적인 글은 확실히 재능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렇죠. DNA가 감수성도 타고나야 되고 DNA가 예, 따로 네. 있어야 될 것 같고 저처럼 이제 그 비문학을 쓰시는 분들 그렇다고 뭐 쉽다 이런 게 아니라 비문학은 공부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면 할 수 있는 글쓰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준비하는 게 뭐 누구나 흔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책은 무지하게 많이 읽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독서 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해에 뭐 100권 넘게 읽고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그 아이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잘 읽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글씨를 읽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물론 이제 작가가 의도하는 것과 내가 캐치한 건 다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자기만의 것으로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기 사유를 통해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네. 그거의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아이들이 독서 노트 만드는 것처럼 비슷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하나 노트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책을 읽으면서 그거 하나하나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언어로 줄거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딱 내가 무슨 책을 읽었어? 라고 말했을 때 내용이 어때? 라고 누군가가 재밌어? 내용 어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런 책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서 그 블로그에서 나오는 한 줄이 아니고 네. 간단하게라도 이런 주인공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 이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라고 자기만의 글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내가 이 책을 제대로 정확하게 읽었는지 파악하기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가 책을 읽는다면 여러 가지 독서 활동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가장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글 쓰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글 쓰는 것도 보면 특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문학의 경우는 똑같아요. 흐름이. 똑같아서 처음, 가운데, 끝. 혹은 서론, 본론, 결론. 그렇죠. 이라고 얘기하는 네, 네. 이 흐름에 딱 맞추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쓰다 보면 글이 산으로 가고 말이 산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글도 산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줄기를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쓰면서 처음 들어가는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을 내가 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서론을 쓸 것인지 아니면 이 글은 이런 글이야 하고 아예 제목이나 첫 문장에 내가 쓰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답을 줄 것인지 그 방식은 자기가 고민을 하되 여기는 서론인지 그 다음에 이 서론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글을 풀어내고 있는 내가 본론의 지점인지 자 이만큼 썼으니까 자 몇 마디를 해가지고 이 글을 어떻게든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하는 지점인지 맞아요. 자기가 글을 쓰고 있는 데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맞아요. 되고 아니 거의 지금 논술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주다시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논설 쓸 네네네. 때도 연역적으로 쓸 것인가 귀납적으로 쓸 네네, 것인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네네. 자기 머리 안에서 미리 정돈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정돈이 돼야지. 예. 그리고 쓰면서도 내가 시작하는 지점인지 가운데 본론에서 그렇죠. 충분히 네네. 서술하고 있는 지점인지 네네. 이제 마무리하는 지점인지 글을 쓰는 것 똑같은 거 내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네네. 정확하게 그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글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문장을 간결하게 쓸 것. 이제 네. 그게 본인이 또 글을 쓰다 보면 할 말이 길어져요. 할 말이 길어져서 이거를 축약하거나 간략하게 하는 거를 잘 못하거나 혹은 쓰는 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막 길어져갖고 한 문장이 막
4줄, 5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문장은 1줄, 2줄에서 간결하게 끝나야 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나열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장도 적어도 3-4줄을 넘으면 눈길이 가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네네. 두 가지 되게 중요하고 이제 세 번째 게 굳이 또 얘기를 또 하려면 네. 그 이제 주술 관계를 명확하게 못 쓰는 사람이 맞아요. 너무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어는 도봉구가 하고 시작했는데 축제를 시작했다. 뭐 이렇게 네. 마무리가 전혀 주어에 맞는 수로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문장을 간결하게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도 이게 주어와 수로가 거기다가 문장이 end가 들어가면 이 앞문장에 대한 주어의 수로와 end 이후의 문장에 대한 주어와 수로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다 뭉개버리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문장 하나가 주는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게 돼요. 맞아요. 네. 아니 정말 이게 기사나 또 요즘 그 아이들이 입시생이라면 또 논술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이 네네네.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건조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네네, 간결하게 간결하게. 얘기하는 거 굳이 그 안에 접속사를 넣어서 두 문장을 엮을 필요가 없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간결하게 쓰는 것도 보니까 해보니까 정말 연습이 필요한 맞아요. 훈련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되게 우리 말할 때 보면 말 길게 못하고 짧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할 때 당황스러운데 글은 네. 아닌 것 같아요. 글은 짧게 그렇게 간결하게 쓸 수 있는 게 오히려 훈련되고 연습된 사람들의 글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장황하게 쓰는 사람들의 글을 읽다 보면은 내 머리도 혼란스럽죠. 맞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다 팩트 체크 들어가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예, 굉장히 기사 쓰실 때도 그건 굉장히 염두에 두고 쓰실 것 같아요.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 가운데 끝 내가 네네. 어디를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네네. 문장 간결하게 쓸 것 그리고 네. 주어와 수어의 호응 관계를 네네. 이제 내가 쓰다 보면 잠깐 흘려버릴 수 있으니까 네네. 중간중간 한번 그런 네. 부분들 좀 체크해 보는 거 아마 정도가 요런 가장 이렇게 자기 주변을 찾아보면 이 도봉구 안에서도 그런 것을 팁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기관이나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종종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아이나라 도서관 같은 경우는 네네. 청소년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제가 이제 그 친구들도 한번 만나봤는데, 매력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관심 가지고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막 초롱초롱 네. 이렇게 바라보면 왜 또 사람 말하는 사람 기운 나잖아요. 그렇죠. 재미있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한테 또 인터뷰를 당해봤어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청소년인 친구들은 그 아이나라에서 도서관에서 이미 준비를 또 하고 있고 그게 딱히 기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글쓰기 강좌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저기 도봉구청 사이트만 들어가도 볼 수 있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코너가 지금 사람책 코너잖아요. 네네. 이게 기자님 자체를 저희가 책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네네. 기자님에게도 내 인생의 책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네네네네. 책을 네.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공유하고 싶다. 그런 책이 있나요? 요 근래에 읽은 책 굉장히 예.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어서 네. 이제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은 따로 네. 있는데 예. 예,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책은 이제 눈먼 자들의 도시. 눈먼 자들의 도시. 라고 네. 영화화된 맞아요. 책이래요. 작가가 주제 네네네. 사람하고 작가죠. 네네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저는 이렇게 영화화된 그 책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네. 영화가 축약을 시켜버리면 왠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상상력이 반감되고 네,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화를 안 보고 책을 보면 되지. 근데 또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봤으니까 됐어, 난 봤어. 뭐 이렇게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책을 손에 들고 한번 읽어볼까 해서 읽었는데 여기 이제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의사의 아내분 여자 한 분만 빼고는 네, 다 눈이 다 멀죠. 눈이 예. 머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눈이 먼 사람들이 하나하나 처음에 당황하다가 나중에 그 안에서
서로 힘을 합치기도 하고 네. 또 그 안에서도 또 권력 구조가 생기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눈이 멀어서 네, 많이 네.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되게 좀 잘 표현해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서 네. 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 하나하나 위치도 안과 의사이기도 하고 그냥 일반 평범한 셀러리맨이기도 하고 혹은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창녀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네. 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네.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아주 어린 친구도 있고 또 네네. 각각의 또 인간 군상들을 또 그 네네네. 나름대로 보여주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서로를 표현하는 모습들 네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네네네. 안과 의사 부인이 이제 거기서 폭력을 사용하는 그 대장을 가위로 이제 살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살인자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가 인간이라면 아직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의 살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옳지 네. 않은 부분에 대한 응징이었다는 네, 이제 네. 표현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하신 건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아니 저도 이 책을 재밌게 봤는데 두껍지만 또 내용이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충분히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예 그리고 또 제가 요 기자님이 요 책을 선정해 주신 걸 보고 아 역시 기자구나. 그러니까 저는 뭘 느꼈냐면 네네. 이 세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것들 눈먼 도시라는 것으로 은유를 하긴 했지만 네,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세태라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아요. 고발한 이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네, 읽으면서 네. 자기 자신과 사회를 돌아보는 또 기회를 주기도 하고. 굉장히 저도 매력적으로 읽어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눈뜬 자들의 도시까지 네네. 연달아 읽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똑같은 거예요. 눈을 뜨고 있나 뜨고 있지 않나. 맞아요. 네. 우리가 사회에서 보여지는 인간 각각의 모습들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개인의 고민이 없다면 네. 눈을 뜨고 있나 뜨지 않고 있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예. 아무튼 요 책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자신과 사회에 대해서 또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재밌게 읽었어요. 네, 기자님께 마지막으로 네. 오늘 방송 소감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재밌었어요. 예,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방송국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제가 예전에 평화방송의 퀴즈대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네네. 꼴등했거든요. 막상 그런 어떤 무대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딱 하니까 안 떨고 긴장 안 할 줄 알았는데 네. 무지하게 긴장해가지고 약간 쫄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전혀 긴장 안 하셨는데. 재밌었어요. 오늘은 예. 되게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시는 예, 것도 예. 되게 편했고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경험을 또 하나 네네. 나도 이제 그 또 다른 경험을 하나 해봤구나라고 생각해서 되게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그러니까 요즘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SNS나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발달해서 그렇죠. 팩트 체크 뭐 기본적으로 당하고요. 예. 이제 그래서 전자 종이 신문은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사라질 거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도 이제 기자도 그 상위 순위에 그래요? 들어가 있더라고요. AI가 또 기사도 쓰나요? 기사 쓰더라고요. 예. 아유 그 아이가 못하는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저는 종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아직은 저는 믿고 싶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뭐 매체가 다 발전을 하더라도 각각의 매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종이 신문이 되게 저희 또 특히 지역 신문 같은 경우에 어떤 신속성 이런 거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 내에서의 이야기들을 오래오래 나누고 간직하는 역할은 꽤 나름대로 그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계속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앞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어떤 지역 행사를 하던 아니면 또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되게 자랑하고 싶어요. 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갈 거기 때문에
딱히 무슨 어마어마하게 큰 계획이 있는 것보다 아마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지역연합신문의 기자로 계속 가까이 있을 거니까, 네네. 그런 사람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오늘의 사람책, 그 지역연합신문의 윤은자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잘 몰랐던 기자의 세계를 엿보고 또 기자가 되기 위한 팁까지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북팟과 함께 해주신 그 윤은자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은자 기자님이 소개해 주신 눈먼 자들의 도시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창 1, 2동, 쌍문 2, 3, 4동, 방학 1동, 도봉 1동, 공립 작은 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향 싼 종이에서는 향 냄새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삶의 흔적을 남긴다는 뜻이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선 최선의 노력 끝에 맡아지는 가쁜 숨냄새가 납니다. 그 향기는 긴 여운 끝에 이런 말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들어도 더 묵묵히 가보자고.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원작 소설을 영화와 함께 탐독해보는 앵그램뷰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을 가지고 찾아올 예정입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